안녕하세요. 파산관제인 홍해불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2015년 1월 10일 선고 55기 60년생 남자분의 이건 복합환가 사례입니다. 보험 해약 환급금하고 집행공탁금 두 가지를 환가해서 채권자들한테 배당한 사안입니다. 이게 이제 과거의 그 종이 시절의 보고서 양식인데요. 이것도 이제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여기다 채무자 자료 제출에 대한 의견 이렇게 있음 없음 이제 쓰게 돼 있고요. 지금 이제 전자보고서에도 이게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보정명령 외 추가 제출 자료. 지금 보정명령은 2020년 2월 이후로 14개죠. 그전에는 29개였고, 이건 이제 관제인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 걸 쓰게 돼 있습니다. 뭐, 예를 들어서 경매배당표, 사건별 수불내역서, 공탁금 출급증명서. 왜 부동산 등입을 띄게 했냐? 경매부동산 궁금해서 뭐 어떻게 얼마에 처분했는지 언제 처분했는지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기 위해서 이걸 띄워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딸 땡땡땡땡 보험해약 환급 내역서. 원래 딸 재산은 안 보잖아요. 근데 이 사건에서는 딸이 좀 어리고 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 놓은 게 명백하기 때문에 딸 것도 띄워오시오라고 이제 요구했습니다. 그 다음에 배우자 파산 사건에서는 환가 절차를 다른 단독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부부 파산인데 찢어진 거죠. 원래 부부 파산은 같은 관제인한테 배당되는 게 원칙이죠. 근데 이제 간혹 뭐 무슨 사정에 의해서 뭐 먼저 했을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같이 해서 이제 이렇게 부부라는 거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. 그 앞에다가 맨 앞에다가 저희는 부부입니다. 그래서 같은 관제인한테 배당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 그걸 보고 이제 하는데 그런 얘기가 없으면은 이게 부분지 아닌지 잘 모르거든요. 이제 찢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요청하면 다시 재배당하는 수도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같이 그 배당을 한 관제인한테 조사를 받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고 불리한 경우가 있는데 통상 유리하죠. 이 사안에서는 뭐 주거지는 특별하게는 볼 건 없었습니다. 대부분 2005년부터 계속 무상거주예요. 무상거주, 처남, 형님, 처남. 이 경매 여파로 이해가 되죠. 그렇죠? 어떤 한번 경매를 당하고 보니까 계속 그 주변 친인척 집에 얹혀 살 수밖에 없는 게 추정이 되죠. 무상거주, 그렇죠? 해서 그다음에 이제 직업을 보면 94년, 98년도 한약도매상, 2000년 제약 한약도매상, 주로 한약도매상을 좀 했었고요. 후반부에는 이제 건설회사도 잠깐 2000년에서 2007년도 이때 이제 무너진 겁니다. 2008년도가 리만브라더스 사태죠. 한약동의 도매상과 주택 신축 판매 및 임대업을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고 소유한 부동산도 모두 경매 처분되고 2007년 이후에는 일반 회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에 이르렀다. 지금도 이제 약업사라는 뭐 이런 게 땡땡 약업사, 막 제약, 한약, 도매상 같죠? 여기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. 2008년도가 2007년에서 2008년도가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왔었죠. 이때 이제 많이 또 무너졌었죠. IMF보다는 좀 덜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헤쳐나갔죠. 이때 미국이 문제였죠. 미국 리만 브라더스, 뭐 GM 다 넘어갔죠. 세계적인 큰 기업이. 그래서 가족관계로는 처가 있습니다. 56살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계십니다. 이 직업 같은 것도 의외로 여기 잘 기재해 놓는 게 좋습니다. 이 사건에 있어서도 배우자가 보험 설계사기 때문에 보험이 상당히 과도하게 들었어요. 채무자, 배우자, 따님 세 개가 아마 수천만 원 되는데 이런 영향이 있을 거예요. 실적급여 때문에. 딸이 28살이고요. 교원 임용고시 준비 중이고 둘째 딸은 이제 회사원입니다. 채무는 좀 많은 편이에요. 5억 7천. 근데 뭐 과거에 어떤 그 주택 집장사라 그러죠. 주택 지어서 파는 거, 뭐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택, 다세대 빌라 이런 거를
이제 팔아서 호수별로 원룸, 투룸 해서 쪼개서 이제 파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게 분양이 잘 되면 좋은데 분양이 이제 안 될 시절에 하면은 이제 큰 손해를 보는 거죠. 돈이 묶이고 부동산이 환가가 안 되면 환금성이 떨어지면 아파트 같은 건 잘 팔리지만 그런 거는 잘 안 팔리죠. 그래서 순간적으로 경색이 되면 이제 다 무너지는 거죠. 이분도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분의 재산은 이제 보험 해약 환급금이 한 1,000만 원, 1,000만 원 좀 안 되죠. 977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. 아마 배우자가 보험 그 설계사로 일하는 거에 영향 같아요. 실적을 좀 올리기 위해서 배우자 명의로 좀 해놓은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5년 동안 처분한 재산은 401호, 총 7채. 2006년에서 2012년도에 채무자가 갖고 있던 전 세대가 경매 처분됐습니다. 그래서 이걸 뭐 분석을 해보니까 특이한 점은 없었어요. 그 다음에 부모 재산은 뭐 그 당시에 이게 2015년이니까 7년 전, 12년 전 상속 재산은 없었습니다. 이제 문제가 이거죠. 자녀 재산, 생명보험 해약 환급금. 이걸 봤더니 이제 배우자의 파산 사건에서 관제인이 이 딸 거를 환가를 하더라고요. 맞죠? 딸을. 왜냐하면 딸은 사실은 교원 임용고시 준비하는데 엄마가 들은 거죠. 엄마가. 다만 문제는 엄마의 소득, 엄마도 보험 설계사지만 뭐 아버님도 제약회사에서 한약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니까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죠.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이 배우자 좀 띄워주고 이거는 그냥 뭐 배우자가 먼저 여기서 환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까 그 970만원 채무자 거 하고 또 경매 공탁금 있으니까 그거 한 2천 정도 얼마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 1,000 정도 띄워주면 한 2천 정도 하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. 채무자 경매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 예정. 이제 법원에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. 이러이러한 밑에는 쟁점 위주로 굵직굵직한 뭐 법률적 문제라든지 큰 덩어리 짜잘구리한 거 빼고요. 이런 건 뭐 다시 쓸 필요 없죠. 이런 거 뭐 굳이 언급하면 좋은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. 한번 볼까요? 동부법원 2000 몇 년 타경 사건의 집행공탁금 피공탁자 가압유권자한테 된 거죠. 이건 다 관제인이 다 가져옵니다. 뭐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요 이제 한 서너 개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공탁금 출급 증명서에 의할 때 권리자들이 전부 전액 출급했습니다. 그래서 이 관제인의 세 건이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한 후 이를 회수하여 파산재단에 편입할 예정. 뭐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. 1,110만원. 그 다음에 이제 970만원 중에 이건 보험료는 납입은 종료된 거예요. 근데 현재 이제 압류 중입니다. 그래서 아울러 딸 명의로 계약한 생명보험 해약 환급도 3,300만원이 존재하나 배우자가 파산 면책 신청 후 배우자도 보험 설계로 근무하면서 딸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고 배우자의 파산 면책 사건에서 약 1,000에서 1,500만원 절반 정도만 하시죠. 그렇죠? 예.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환가를 이제 포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50 빼고 아마 대략 한 820 정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큰 무리 없이 이런 사건은 종료가 됐습니다. 이 사건에서 이제 뭐 집행공탁금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빼더라도 보험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을 감안해서 이제 아마 여기서 3,300 중에 저쪽에서 한 1,500 하고 800 정도는 여기다가 이제 화해하고 본인들은 한 1,000 정도는 이제 보유한 셈이 되겠죠. 예.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적절하게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